안녕하세요. 오늘 결강이 많으시네. 어제 뭔 일 있었습니까? 자, 오늘은 요약집 70쪽이 아니고 71쪽 업무정지 나갈 차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도장, 서류,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이런 거와 연결돼 있다는 걸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결장 전 정확 거명이에요. 정확 거명,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오늘 손흥민 선수 축구에 결장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세요. 이게 바로 업무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격자를 고용했다. 근데 소공이나 중개보존을 고용했는데 결격자를 고용했습니다. 2달 내 해소하면 제외예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존의 결격을 2달 내 해소 안 했거든요. 이건 업적이죠. 근데 임원 사원이에요. 임원 사원인 자의 결격을 2달 내 해소하면 이때는 필취. 필취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 놓으시고 인장. 자, 도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인장 관련 의무 위반 업종. 그다음에 전속계약서입니다. 이거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 안 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공개했거나 거래 사실 접하지 않았다. 모두 업종이에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반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나란했다. 계약서 작성 교반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나란했어요.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종임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감독상 명령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 개공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이나 소속 공무원 조사 검사 들어갔는데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모두 업종이고요. 임취 사유예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종 사유이기도 합니다. 미시사업, 거금모전 236 이게 임취 사유죠.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모전 236은 모두 업종 사유이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사유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종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근데 이걸 32회 때 출제했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종 사유다. 다음 이제 상습범이에요.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벌받고 다시 과태료. 그러니까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업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습범 보면 6월 12일 날 과태료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자가 12월 12일 날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2번 먹었죠? 다음에 6월 10일 날 과태료 위반 행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과태료가 나가는 게 뭐로 가져간다? 법정으로. 그래서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맞고 다시 세 번째,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이 뭐다? 법정이에요. 그럼 이제 상습범이 어떻게 되냐면 업은 기억했죠? 필취. 그다음에 임취가 되면 앞에서 몇 번을 맞는다? 세 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세 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면 이건 임취로 하는데 단 필취에 끼게 되면 필취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종 상습범은요. 세 번째 과태료를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하겠다. 그럼 업종으로 갑니다. 이 정도. 자, 그다음 이제 공정거래 인후부터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먹었잖아요. 그럼 업종 먹을 수 있고요. 이것을 2년 내에 2회 이상을 먹은 거예요. 시종치 과징금을. 그럼 이거 뭐다? 임취로 가는 거예요. 미시사업 거금모전 236. 2년 내 2회 이상의 시종조치 과징금은 임취예요. 그냥 한번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먹었다? 업종. 그다음에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죠. 업무지역 위반의 업무였다? 그러면 업적이고요. 그 밖에 위법 위반. 이걸 백지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법 대충 위반하면 업적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처벌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고용신고 있죠. 참고하세요. 우리 신고 위반은 백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은 업종으로 와요. 그 밖에 위법 위반.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렸다? 딸 업무정지 먹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업종 사유가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꼭 명심하세요. 필취는 등록과 관련돼 있다고 임취는 주로 등록 기준,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보 주체. 그럼 이걸 임취로 가는 거고 업종 사유는 주로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서류, 정보 공개, 도장 이런 거. 감지 잡혔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면 암기가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업무정지도 자격정지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지금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이다 보니까 재량권 남용 방지로 해서 기준을 정해줬죠. 그리고 기준기간에 2분의 1 법인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 추가할 수 없고요. 이때 6개월짜리 한번 추려서 기억해보죠. 요거 원래 제가 암기 안 시켰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별거 임상으로 암기해서 그냥. 별거 임상이 6개월이다. 별이 뭐예요? 적격자 고용했을 때 거는 거짓 공개. 거짓 공개 이거 잘못 씁니다. 이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가요. 근데 거래 사실 미통보. 종목에다 물건 공개했는데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이 버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3개월로 가요. 이거는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의적 등록 취소죠. 임취사는 모두가 6개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이 뭐겠어요? 상습범. 상습범 6개월 가야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이 질문이 또 올라왔던데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어요. 등록관청은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의 개구이 사용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냈어요. OX. O. 그러니까 업정사유에다 대고 기준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기준기간을 물어봤을 때만 6개월이나 3개월을 딱 찍어내야 돼요. 아셨죠? 또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O.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해도 O. 근데 9개월을 할 수 있다는 X. 9개월을 하였다도 X.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요 질문 이제 공부의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몰랐을 때 이런 질문을 안 하거든요. 공부의 탄력을 받으면 이 질문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 기간, 기준 금액 모두 금액일 뿐이고 기준 기간일 뿐이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라면 다 맞았다. 아셨죠?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요 또 이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죠. 자, 업무정지 시효 또는 지척기간인데 그 71종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업무정지 처분은요 시효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제척기간이 맞거든요.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예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무정지에 해당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업무정지할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등록관청이 몰랐다는 얘기죠. 시간이 흘러 몇 년 지났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문 암기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이 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로. 그럼 뒤에 몇 년 나와야 된다? 3년.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또는 시효. 요 규정이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요 규정밖에 없다는 거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경우가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업무정지에만 있다. 꼭 명심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죠. 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더라. 그러니까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업무정지 처분은 기준기간에 2분의 1 법원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가중하더라도 절대 6개월 초과할 수는 없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71쪽 맨 밑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모두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이 이어져 있는데 가볍게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문제 확인할까요? 테마 60. 자, 그럼 문제집 테마 60입니다.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인수업령상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하고 옳은 것 그랬습니다. 24회 기출로 돼 있는데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나서 가중할 수 있다. 광역시장 밑줄 업무정지 밑줄 그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보이죠? 업무정지 누가 해야 돼요? 등록관청이죠. 바로 틀렸고 2번 질문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한다. OX, X 6개월이죠. 가중하더라도 9개월을 절대 6개월을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2회 이상 업무정지의 밑줄이죠. 그럼 다시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의 밑줄이죠.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밑줄 긋고 X나가 되죠. 등록 취소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이건 필취사유예요. 삼지 나오시죠. 자, 4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의 경우한테는 일할 수 없다. 나왔죠? 사유 발생 밑줄이죠. 그럼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럼 몇 년? 3년. 그래 틀렸고 5번입니다. 개공사가 중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짓으로 공개의 밑줄이죠.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업무인 처분할 수 있다. 등록관청의 밑줄 4개월의 업무인의 밑줄 그으면 다 맞죠? 거짓 공개는 기준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 별거 임상 6개월이죠? 그러니까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의 업무인지 할 수 있다. 알아보셔야 돼요. 5개월 할 수 있다 해도 맞죠? 이게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유사 문제 갑니다. 27회 때 문제로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업령상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 그러면 임치까지 같이 골라야 돼요. 그럼 남는 게 무엇뿐이다? 필치예요. 네? 자, 기억갑니다. 부동산 거래 전망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그럼 거짓 공개 밑줄이면 법정 맞죠 이거? 법정 거짓 공개. 이은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중개사물의 확인 명세를 교부하지 않았다. 교부의 밑줄 교부하지 않았다. 밑줄 그면 이거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법정.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죠. 법정. 서류 관련 의무 위반. 를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의 밑줄이죠. 의뢰나 판단을 의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 임취죠. 금지행위니까. 임취는 업정 사유 맞아요? 모두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요게 작년 문제 아니야? 이때 문제 아니었나? 27회로 돼 있네. 하여튼 뭐 회차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도 그래서 회차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5번 알아보시겠죠? 정답 5번이었고 2번 갑니다.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한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것을 모두 못한다. 이 문제는 지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게 자격정지 사유 중에 가장 최고급 난이도가 이거예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유형을 3번이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회 때인가 냈고 26회 때 냈고 29회 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29회 때가 이 문제였는데 그럼 업정 사유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러면요. 자격정지 사유가 짧죠. 그럼 자격정지 이장불 확거 거금이죠. 자격정지가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죠. 이게 이가 뭐예요? 이중소소, 장, 인장,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 제시 안 했을 때,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을 때, 금지행했을 때, 매무수거 증직.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중석을 개공했어요. 필취. 업정이죠 이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500과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계약서 서명 및 날인 개공이 하면 안 하면 업정. 그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취. 맞죠? 그러면 업정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빠지는 게 이 두 가지 뿐이지. 임취는 업정 사유니까 이건 모두 나머지는 업정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 알아보시겠어요? 약간 각도를 달리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개공이었다. 이거 업정이죠. 그러면 소공은 자격 정지죠.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에 하지 아니한 자가 개공이었어요. 업정이죠. 소공은 자격 정지. 다음에 디귿입니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에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업정이자 자격 정지죠. 근데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리을 확인 설명서 교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이죠. 이건 업정 사유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리을 지문을 이중 소속을 한 경우라고 내도 아니죠. 맞습니까?
리을 지문을 이중 소속한 경우 이렇게 내도 대공 이중 소환 이건 필취잖아요. 소공 이중 소환 자격 정지. 그럼 또 리을 지문을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해도 이건 아니죠. 이건 500과고 소공은 자격 정지.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이것.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가죠. 괄호형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 중기계약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그럼 기억은 3개월이고. 두 번째. 도로용모 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는 앞도 괄호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을 얻는다. 자, 운영규정 나왔죠? 그럼 키워드가 몇 개월이 나와야 된다? 3개월. 운영규정 나오면 3개월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괄호 이내에 손해배상 밑줄 그어야 되죠.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 밑줄 긋고 공탁금을 보존한다. 보존의 밑줄 그으면 며칠 나와야 돼요? 15일.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오면 15일이 떠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게 키워드고. 다음 네 번째.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의 괄호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정답 1번. 문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테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등장했는데 요거 펴놓고 요약집 돌아갑니다. 요약집 72쪽.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거를 최근에 지금 계속 내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을 더 어렵게 내고 있네 이거. 그래서 우리 개공이 폐업 신고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죠.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는 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죠. 행정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폐업 신고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죠.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폐업 기간이라고 부른다. 요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폐업 전 위반의 사례 행정 처분 못한다?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업무 정지에 해당이었어요. 업무 정지에 해당해갖고 폐업해버리면 이때는 1년 지나면 못하는 거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그럼 해당 업무 정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면 요 기간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고 업무 정지 해당 행위였다면 1년만 지나면 못 때린다. 감 잡았죠? 다음. 이번엔 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이거 그대로 승계하죠. 이 질문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떴다. 그러면 뭐가 떠야 된다? 처분일. 처분이 나와야 되고 1호부터 몇 년? 1년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씁니다. 이게 왜 그랬다고 그랬냐면 우린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라 과태료 먹게 되면 가중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1년간 계속 지속시킨 거죠. 그래갖고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먹게 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떴다? 그럼 처분일 체크. 폐업일이 아니에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게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 이 지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재등록 개국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는 요 규정 그대로 준용하죠. 법인 대표자는 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죠 지금.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자가 이중소속을 했었어 여기서. 그리고 1년을 쉬었거든요. 그리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것을 이유로 하여 여기서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1년 썼으니까 등록 취소 가능하죠. 3년 지나면 못 때리니까. 그럼 이자의 결격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결격 기간 몇 년? 예?
우리 등록 취소하면 결격 몇 년이에요? 3년인데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 이 폐업 기간을 빼준다. 맞죠? 1년을 빼줘요. 그럼 몇 년만 된다? 2년이 결격이에요. 맞죠? 그래서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절대 결격 기간이 3년이 될 수가 없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질문 뭐냐?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OX, X죠. 이 질문 무조건 틀렸어요. 왜?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결격기간이 3년이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합니다. 테마 60일이에요.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지금 실어놨는데 대표 문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29회 뜨기 출연.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기업공사에게 폐업기간 13개월의 밑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려야 돼요. 폐업기간이 13개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업무정지는 못 때리네. 그래야 돼요.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못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1년이 지나면 못 때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는 거예요. 그럼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할 수 없다. 였고 2번 질문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밑줄 효과의 밑줄 읽으면 이제 떴어요. 처분이 1동그라미죠. 처분이 1동그라미고 이거 폐업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3년간 재등록 개업한테 승계한다. 3년의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죠. 몇 년? 1년이죠.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와 승계. 이 질문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떴다. 그러면 처분일 꼭 체크하고 몇 년 승계한다? 1년 승계한다. 상습범 잡혀서. 이거를 처분일로 바꿔내면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폐업일로 바꿔내면. 그래서 이 질문 암기하자는 거예요. 30일 때 이거 딱 걸렸지 이거. 폐업일로 바꿔내면서.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1년이다. 3번입니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럼 폐업기간 3년 6개월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야 되죠. 속으로. 그럼 재등록 기업공사에게 폐업 신고 전 중개사무소 개설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처분 밑줄 긋고 할 수 있다 밑줄 긋으면 틀렸죠. 할 수 없어요. 3년 6개월 지났으니까. 자, 4번입니다. 폐업 신고 전 개업공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자, 과태료 밑줄 효과의 밑줄 그으면 처분일 밑줄이죠. 그럼 맞고요. 9개월이 된 때 재등록을 한 개업공사가 된다. 9개월에 밑줄 그으면 승계된다. 밑줄 그으면 맞아요. 그죠? 이거 1년간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9개월이 된 때는 승계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거를 작년 시험에서는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 실려 있네. 여기 10개월로 바꿔냈죠. 이 지문을.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갑니다.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하여 그럼 4번 정답 됐고요.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해 폐업 신고 전 개설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폐업 사유, 폐업 기간 모두 고려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였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작년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가 요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평범하게 출제했는데 옳은 것을 못 읽은 것은 자, 기억갑니다. 폐업 신고 전 개업공사가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정지 효과 떴죠? 밑줄 짝짝 긋고 처분일 밑줄 긋고 2년간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몇 년? 1년이다. 틀렸고 이은입니다. 폐업기간이 2년을 초반 폐업기간 2년의 밑줄 쫙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의 이유로 업무정지 밑줄 긋고 행정처분할 수 없다. 없다 밑줄 그으면 OX 5조. 폐업기간 2년이잖아요.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났으니까 지금 못 때리죠? 할 수 없다. 맞죠? 감 안 잡혀요? 자, 다음 디귿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과태료의 밑줄 효과는 밑줄 그으면 처분일 밑줄
10개월이 된 때 10개월이 밑줄 긋고 재등록 개공에 승계된다. 승계된다 밑줄 맞죠? 1년 승계하니까. 과태료 업무징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다음 리을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자 3년 6개월이 밑줄 그어야 되죠. 또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맞아요? 그 밑줄 그으면 맞죠? 그럼 옳은 거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런데 2번 문제를 보세요. 32회 때 문제 32회 때 문제 똑같았거든요. 31회 문제가 안 실렸는데 날짜로 바꿔내면서 엄청 어렵게 냈지 이거. 이건 최상급 난이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푸는 요령을 잘 보세요. 개업공사 가불병에 대한 공사법 제40형 제재처분이 등에 적용에 관한 혐의로 옳은 것. 그럼 오해놓고 시작합니다. 기억입니다. 갑이 2020년 11월 16일 공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과태료 받았다고 나왔죠. 받았다고 나오면 기준이 처분일이 될까요? 폐업일이 될까요? 처분일이지. 과태료 부과받았다는 것은 이거 1년간 승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분일 기준이에요. 그럼 처분일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러니까 2020년 11월 16일이 밑줄이에요. 이날 받았으니까.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폐업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했다가 2021년도 10월 15일 밑줄이죠. 그게 2020년 10월 15일 밑줄 그어야 돼요. 21년 10월 15일 밑줄 긋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효과는 승계된다. 밑줄 그으면 맞죠? 5. 알아보시겠어요? 다음 2번 질문.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부를 정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전속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은 업정이죠 이거. 그럼 이거 받았다는 얘기 없죠?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면 폐업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이게 밑줄이죠. 이걸 밑줄 긋고 폐업 신고했다가 2021년 10월 1일 여기 밑줄이죠 또. 다시 등록했어요.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면 그 등록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징 처분할 수 있다. 업무징 처분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OX, X 못합니다. 1년 지났어요. 알아보시겠죠? 다음 3번입니다. 디귿. 경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의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겠다. 이거는 실취 사유죠. 상호 사용이니까 대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받았다는 얘기 없죠. 그럼 폐업일 기준이 역시 폐업일. 그러면 2018년 9월 5일 여기 밑줄이죠. 폐업 신고했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등록을 했다면 2021년 10월 5일 밑줄이죠.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지금 폐업을 2018년도에 했다가 9월 5일 날 했다가 10월 5일 날 다시 등록했죠. 3년 지났죠 지금. 그럼 등록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분이었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3년이고 왜 1년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작년 문제는 비교적 이제 평이하게 냈던 거예요. 그래서 명심을 해둬야 돼요. 날짜로 이렇게 행정제재처분과 승계 문제를 물어보면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나오면 받은 날 기준이에요. 처분일 기준이고 받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폐업일 기준에 갖고 3년 지났냐 1년 지났냐를 따져야 돼요. 아셨죠? 그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벌로 들어갑니다. 요약집 다시 돌아와서 요약집은 73쪽. 그래도 행정벌은 비교적 낫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행정처분이었고 아주 어려웠고요. 행정벌은 여러분들이 절대 안 틀리는데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고 형벌은 징역벌금이라는 거, 그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라는 거 알아요? 형벌은 3-3, 3년에 3천이 있고 1년에 1천이 있죠. 그럼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때문에 그걸 묶어서 행정벌을 하는데 형벌은 징역벌금이라는 걸, 질서벌은 과태료라는 걸 꼭 명심해 둡니다.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자격 취소는 공인인사 대행령 처분이고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수공사한테만.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줄기가 이렇게 나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밑에 병과 여부란 말 들어가 있죠. 병과란 말은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솔직히 잘 안 묻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생각하면 병과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법상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죠.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도 병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 때리면서 500만 원 과태료 때리는 게 있는데 그게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 사항을 위반해 버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당하면서 500과 이게 유일해요. 여러분들한테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을 때는 이 병과를 어떻게 내냐면요. 공인인사법상 한 건의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내버려요. 틀렸어요. 업무정지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경우 없어요. 근데 낼 일 없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근데 라인이 같아요. 형벌 때리면서 질서벌 때릴 수 있다 없다. 라인이 같다니까요 지금. 같은 벌이기 때문에 못 때려요.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형벌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지 못합니다. 이건 이중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돼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다음에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때릴 수 있다 없다. 없고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릴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징역 벌금 한 건의 위반에 동시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또는이니까. 맞죠? 이 정도. 그러니까 라인이 같으면 못 나간다. 25회 때 마지막으로 병과를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이 질문 이미 풀어봤어요. 공인인사법상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냈어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받았나요? 공사법상 자격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앉아. 자격정지 지금 오늘도 했어요. 이장풀, 바꿔, 벌금 줄게. 이가 뭐예요? 이중소소. 그럼 이중소 걸리면 객증지몽변서, 일다실. 그럼 자격정지 사유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 사유는 모두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려운데 감 잡으세요. 자격정지 암기 안 했구나. 하라고 그랬는데 당장 필취, 자격 취소, 자격정지 1년짜리 징역 사유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당장 암기해야 돼요. 당장. 써놓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인지를 암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눈으로 이게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눈으로만 계속한다. 눈으로 계속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장에서 조금만 글자를 바꿔내잖아요. 못 알아봐요.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된다니까. 암기가 가장 취약하지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3년짜리 갑니다. 이 3년짜리 문제는 서비스 문제예요. 그래서 이 3년짜리 문제는 금주행의 3년이 다 들어가 있거든. 두 개만 지외하고. 무등록 중개업 3년이죠. 부등록 3년이죠. 나머지 등, 직, 후, 시, 간 3년이고 그 다음에 유가강제방해, 유, 가, 강, 제, 방해 모두 3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3년짜리 다 했죠? 3년짜리 내는 건 이거 서비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 문제를 작년에 냈습니다. 서비스 문제. 그러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1년이지. 그래서 1년짜리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죠.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되고 표정 시비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자가 이중자에 걸린 거죠. 이중에 걸리면 단련, 이중로, 이중속, 이중삼소. 다음에 양도되어죠. 암기표에서 양자는 무조건 양도되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경우도 똑같죠? 그러면 양도대여한 자가 있으면 양수대여 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형법상 대향범이라고 그래요. 빌려준 자가 있으면 빌린 자가 있어야 되거든. 대향범이라 한다. 법상. 그래서 1년입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칭자 2명 있죠.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공사유사증을 사용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유사증을 사용했거나 아닌 자 1년이죠. 그다음에 또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했다. 1-1이죠. 그러니까 이양사칭 요게 표죠. 표.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 야는 꼰질르면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아닌 자 중에 포상금 나가는 게 유일하게 이거죠. 사칭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정 그랬는데 정자는 암기표에서 정지 아니면 정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지 중 업무한 것은 형벌이 없어요. 취소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지. 형벌 사유니까.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했거나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했을 때 정, 표정. 그다음에 임시시설물 이건 잘 아시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그다음에 비밀누설죄 알고 있죠?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알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금지행위입니다. 표정 시비 금지. 금지행위 중에 1년짜리 4가지. 매, 무, 수, 거. 매매어,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되는 행. 됐죠? 이렇게 1년이고 이번에 추가된 게 중개 보조원수 초과돼 이거 초과에 고용한 거죠. 중개 보조원수 초과 고용하면 필시 1-1입니다. 유약집에 왜 수정 안 해놨어요? 내가 유인물 나갔는데 맞아 내가 지금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개법. 좋습니다. 보조원수 초과 메모해 놓으세요. 유약집 별도로 정오표 안 나갑니다. 유인물로 대신할 거예요 다. 수업하면서 반영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럼 이렇게 이양사칭 표정이 시비금지로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형벌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의 적용이 있죠. 양벌 규정. 이미 우리가 했는데 양쪽을 다 벌하더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시다가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들은 징역벌금 처벌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개공은 그 위반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을 고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걸 면하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에 의한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거나 행정처벌은 적용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고 이제 과태료를 봐야 되는데 머리 좀 식히고 할까요?